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화성 탐사를 목적으로 제작한 대형 우주선이 처음으로 지구 궤도를 시험 비행한 후 귀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류가 화성으로 가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시카고 공립학교 학생들을 위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시카고에 위치한 60개 공원 일대에 무료 와이파이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 서비스를 위해 약 $800만 달러의 신규 투자가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시카고 교회의 한 주유소에서 신용카드 스키머가 발견됐습니다. 주유소나 대형 매장에서 카드 복제기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판매된 충전식 조명 120만여 개가 리콜됐습니다. 지난주 시카고 도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계기로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에 대한 통금 시간제가 추진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연례적으로 진행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하프 마라톤 대회가 이번 주말 열립니다. 대회 개최를 위한 시카고 도심 일부 지역의 거리 폐쇄 및 주차 제한이 예상되는데요. 운전자들은 일부 도로의 폐쇄로 적지 않은 불편함을 겪게 될 전망입니다. 미국 장로교 중서부 한민호회 창립 30주년 감사 예배 및 찬양제가 오늘부터 10일까지 열립니다. 한인 기독실업인회 CBMC가 오는 6월 8일 토요일 놀스부르크에 소재한 로고스 선교회 산하 기독의료 상조의 본사에서 19기 시카고 CEO 스쿨을 개최합니다. 껌이나 치약 등에 사용되는 대체 감미료인 자이리톨이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추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흑인 단체인 전미 유색인 지위향상협회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무기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0대들 사이에서 일명 오르비즈 챌린지가 소셜미디어 상에서 유행처럼 퍼지면서 경찰이 형사처벌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화성 탐사를 목적으로 제작한 대형 우주선이 처음으로 지구 궤도를 시험 비행한 후 귀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류가 화성으로 가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진 건데요. 스페이스X가 제작한 화성 탐사선 스타쉽의 시험 비행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지난 3월 3번째 시험 비행에서는 지구 궤도 비행 후 대기권에 재진입해 하강하다 폭발했죠. 앞서 지난해 2차례 시험 비행도 각각 4분과 8분 만에 폭발과 함께 실패로 끝났는데요. 스페이스X의 우주선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반세기 만에 인류를 달에 보내려고 추진하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3단계 임무에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시카고 공립학교 학생들을 위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브랜 존슨 시카고 시장이 어제 오전 가필드 파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카고 커넥티드 프로그램으로 명명된 계획의 일부를 발표했는데요. 이 중에 한 가지가 시카고 공립학교 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아메리칸 구호활동 기금에서 $400만 달러를 충당해 최소 1년 동안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하나의 계획은 시카고에 위치한 60개 공원 일대에 무료 와이파이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 서비스를 위해 약 $800만 달러의 신규 투자가 조성되는데요. 존슨 시장에 따르면 이 서비스가 본격 실시될 경우 필드하우스와 야외 공간, 반경 200야드 인근 지역에서 와이파이 접속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이 계획은 지난 2020년 여름 $5천만 달러 규모로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시카고 교회의 한 주유소에서 신용카드 스키머가 발견됐습니다. 주유소나 대형 매장에서 카드 복제기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미누카 경찰서에 따르면 이 장치는 지난 3일 리치로드에 있는 파일럿 주유소에서 발견됐는데요. 이에 따라 경찰서는 최근 페이스북 페이지에 글을 올려 해당 주유소에 있는 번호 21번 주유기를 사용한 고객들은 본인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를 확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의심스러운 활동이 발견되면 즉시 신용카드 회사에 연락하고 미누카 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전화번호는 815-467-2161입니다.
한편 지난달 31일에는 엘머스트에 있는 에이스 하드웨어 매장의 카드 기계 중 하나에서 신용카드 스키밍 장치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죠. FBI는 스키밍을 ATM, POS 단말기 또는 연료 펌프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장치가 데이터를 캡처하거나 카드 소유자의 핀을 기록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 데이터는 가짜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를 만들어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훔치는 데 사용됩니다. FBI는 스키밍으로 인해 금융기관과 소비자가 매년 10억 달러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판매된 충전식 조명 120만여 개가 리콜됐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리콜 제품은 조명 제조업체 Good Earth Lighting의 리튬이온 배터리로 작동하는 일체형 충전식 조명입니다. 안전위원회는 어제 공지를 통해 조명에 장착된 리튬이온 배터리 과열로 인한 화재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리콜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지금까지 해당 제품으로 인한 피해 신고는 약 11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은 화재로 인한 연기 흡입과 또 재산 피해였지만 그중에 한 건에서는 주민 한 명이 숨지기도 했죠. 이에 따라 Good Earth Lighting은 자발적인 리콜을 실시하기로 결정했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 지난 1월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리콜된 조명 약 120만여 개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제품업체 홈페이지와 또 아마존 등 온라인뿐만 아니라 로즈, 에이스 하드웨어, 마이와 같은 오프라인 소매업체에서도 판매됐는데요. 규제당국과 Good Earth Lighting 측은 리콜된 제품의 사용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고 업체에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무료 조명 교체를 제공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Good Earth Lighting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됩니다. 지난주 시카고 도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계기로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미성년자에 대한 통금 시간제가 추진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지난주 10대 그룹에 의해 한 커플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었죠. MBC 시카고에 따르면 모두 40대인 한 커플이 지난주 금요일 밤 데이트하던 중 스트로터빌의 그랜드 애비뉴와 맥클러드 코트 인근에서 10대들에게 둘러싸여 구타를 당했습니다. 가해 10대들은 그 즉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돼 기소된 상태인데요. 이에 대해 시의원 브라이언 허킨스는 해당 혐의가 완전히 부적절하다며 쿡카운티 주검찰청에 가해자들의 행동의 심각성을 고려해 혐의를 중범죄로 격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허킨스는 이에 그치지 않고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들은 오후 8시를 기해 다운타운의 통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은 위반 미성년자들을 소환 구금할 수 있게 됩니다. 홉킨스는 통금 시간제의 통과는 불분명하지만 스트리터빌 지역에 대한 순찰이 강화될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례적으로 진행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카고 13.1 하프 마라톤 대회가 이번 주말 열립니다. 대회 개최를 위한 시카고 도시 일부 지역의 거리 폐쇄, 또 주차 제한이 예상되는데요. 운전자들은 일부 도로의 폐쇄로 적지 않은 불편함을 겪게 될 전망입니다. 특히 가필드 파크와 홈볼트 파크 그리고 더글라스 파크 지역에서 상당한 도로 정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도로의 폐쇄는 이미 시작되는데요. 6월 8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주일 오후 5시까지 메디슨 스트리트, 햄린 블루버드에서 센트럴 파크 애비뉴 구간과 잭슨 블루버드, 햄린 블루버드에서 센트럴 파크 애비뉴 구간까지 폐쇄됩니다. 또 같은 날 오후 7시부터 주일 오후 5시까지는 맥크레 드라이브, 슈레드 드라이브에서 결승선까지 폐쇄 조치되며 9일 주일에는 새벽 2시부터 오전 11시까지 메디슨 스트리트 센트럴 파크 애비뉴에서 세인트루이스 애비뉴 구간 그리고 센트럴 파크 애비뉴 워싱턴 블루버드에서 핍스 애비뉴까지 폐쇄될 예정입니다. 도로 폐쇄 및 주차 제한 지역 전체 목록은 대회 공식 웹사이트 chicago13.1.com/runner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의 듀세이블 레이크 쇼어 드라이브가 아키텍처 다이제스트가 매년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 71개 중에 41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올해 심사에서는 특별히 도로 주변의 우뚝 솟은 스카이라인과 또 넓게 펼쳐진 미시간 레이크 프론트 전망 그리고 랜드마크 등을 우수한 요소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그랜파크와 뮤지엄 캠퍼스, 솔저스 필드에 있는 18마일 길이의 레이크프론트 트레일은 보행자들이 즐겨 찾는 명소라고 아키텍트 다이제스트는 설명했는데요. 뉴세브 레이크 쇼어 드라이브는 지난 2021년 시카고의 창립자인 흑인 상인 진 배티스트 포인트 듀세브를 기리기 위해 레이크 쇼어 드라이브에서 명칭이 변경됐죠. 시카고 거리가 세계적인 인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3월에는 필젠 지역의 18번가가 타임아웃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멋진 30곳 중에 한 곳으로 뽑힌 바 있습니다. 또한 눈길을 끄는 건 한국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이 62위에 올랐습니다. 이 매체는 창경군과 경복궁 근처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북촌 한옥마을은 도시의 과거를 엿볼 수 있는 곳이라며 주거지역의 좁은 거리에는 아름답게 보존되거나 복원된 전통 한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아키텍처 다이제스트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는 프랑스의 콜마르로 선정됐는데요. 스위스의 브리안츠, 세테넬 데 라스보데가스, 스페인의 포르투갈 아구에다, 그리고 뉴욕주 브루클린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 장로교 중서부 한민호회 창립 30주년 감사예배 및 찬양제가 오늘 금요일부터 10일 월요일까지 열립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한미노회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될 이번 창립 감사예배는 7일 오늘과 8일 이틀에 걸쳐 PCUSA 노회장을 맡고 있는 박규환 목사 담임 레이크뷰 한인 장로교회에서 개최됩니다. PCUSA 중서부 한민호회는 1994년 6월 15개 교회 장로들과 17명의 목사가 중서부 한민호회 창립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됐다고 하죠. 1994년 10월 노회에서 일대 노회장으로 강형길 목사가 선임된 후 30년 동안 중서부 한민호회는 소속 교회들의 분열과 통합 그리고 여러 교회들의 탄생과 폐쇄의 기쁨과 아픔을 거치며 시카고 이민사회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는 교회가 되도록 사역해 왔습니다. 일리노이를 비롯해 인디애나와 위스콘신, 캔사스, 네바다에 19개 교회가 소속되어 있으며 지난 1월에는 레이크뷰 한인 장로교회 박규환 목사가 노회장으로 임명돼 섬기고 있죠. 이번 감사 집회 강사는 서울 새은혜교회 황영택 목사로 황 목사는 시카고 한인 연합장로교회 5대 담임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번 창립 감사예배 및 찬양제 등 행사는 위원장 박규환 목사를 주축으로 박희준 장로, 이종영 목사, 고훈 목사, 조은성 목사, 이금성 장로 등이 준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번 30주년 기념 행사는 말씀 가운데 그 의미와 그간의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며 더 큰 영적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소망한다며 노회 소속 각 교회의 성가대와 찬양팀이 프로그램을 마련해 찬양제를 꾸몄고 또 합창과 독창, 중창 등 다채로운 은혜가 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찬양제는 9일 주일 오후 3시에 시카고 언약장로교회에서 이후 월요일인 10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 각각 시카고 한인 연합장로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와 한미장로교회에서 100차 정기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한인기독실업인회 CBMC가 내일 루스브룩에 소재한 로고스 선교회에서 19기 시카고 CEO 스쿨을 개최합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될 수업의 강사진으로는 전 모아뱅크 행장의 폴현, 옴니화재 대표 강고은, 문박 합동법률사무소 파트너 박상근, 오하이오 주립대 교수 지호준, 그리고 키친푸드페어의 솔로몬 킴 대표로 기업금융과 성장, 비즈니스 위험관리, 노동법과 인사관리, 회계관리와 절세 등 4가지 파트로 구성된 강의와 특별히 CEO와 만남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CBMC는 실업인과 전문인을 대상으로 전도와 양육, 리더십 개발, 일터 변화를 통해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비영리 국제단체로 현재는 전 세계 95개국에 조직돼 운영 중입니다. 이번 행사는 북미주 KCBMC가 주최하고 북미주 KCBMC 대학이 주관하는 것으로 비즈니스 세계의 리더를 발굴하고 비즈니스 공동체의 변화를 추구하며 훈련에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지상 명령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관련 문의는 이준석 중북부 연합회장 224-628-3433, 이동열 일리노이 지회장 224-515-0302,
또는 최규철 시카고 Y 지회장 773-733-3333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껌이나 치약 등에 사용하는 대체 감미료인 자리톨이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클리브랜드 러너 연구소의 연구팀은 유럽 심장저널에 게재한 논문에서 자리톨은 주요 심장질환 발생 위험과 관련이 있고 혈전증 가능성을 키운다며 자리톨의 심혈관 안전성을 조사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2004년에서 2011년 심장병 환자의 혈액 표본 1000여 개와 심장병 고위험군에 속하는 2000여 명의 혈액 샘플 등을 분석해 얻은 겁니다. 연구팀은 이를 통해 자리톨이 혈소판을 더 쉽게 응고시킬 수 있으며 응고된 혈전이 심장으로 이동해 심장마비를 일으키거나 뇌로 이동해 뇌졸중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는데요. 이로 인해 자리톨 수치가 가장 높은 사람의 심장마비, 뇌졸중 사망 위험은 자리톨 수치가 낮은 사람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자리톨은 콜리플라워, 가지, 양상추, 시금치, 딸기와 같은 식품에서 발견되는 당 알코올로 천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양이 매우 적어 화학적 공정이나 미생물 균주를 통한 방법으로 생산되고 있죠. 설탕만큼 단맛을 내지만 칼로리는 절반도 채 되지 않아 무설탕 껌, 또 기침 시럽, 비타민 젤리 등에 주로 사용되고 케첩과 바비큐 소스, 푸딩, 팬케이크 시럽 등에도 대량 첨가되기도 합니다. 암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추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팬데믹 초기 말기암 환자가 크게 늘었다는 통계가 있죠. 란셋 종양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2020년 말 거의 모든 암의 가장 말기인 사기암 발병이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문가들은 팬데믹에 의한 의료 체계의 혼란이 원인인 것으로 여겨왔죠. 이와 관련해 캐롤라이나 혈액 및 암치료협회 카세 파텔 CEO 등 종양학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담관암 발생을 촉발한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단관암은 주로 7, 80대 노인들에게 발생하는데요. 그러나 파텔 등 종양학 의사들이 치료한 중년층 단관암 환자들이 7명 이상입니다. 또 여러 종류의 암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희귀 사례도 늘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암 유발 바이러스로 확정되기까지 앞으로 몇 년 이상의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파텔 박사 등 연구진들은 미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암 유발 가능성을 서둘러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수백만 명의 암 환자 치료와 관리에 큰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암 유발 가능성에 회의적인 과학자들도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도넛 전문 체인점 크리스피 크림이 6월 7일 오늘 전국 도넛의 날을 기념해 특별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MBC5 보도에 따르면 오늘 하루 모든 방문자들에게는 고객 1인당 도넛 1개가 무료로 증정되는데요. 전국 전 매장에서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제공합니다. 단 스페셜티와 기간 한정 도넛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전국 도넛의 날은 1938년 시카고에서 처음 기념됐다고 하죠. 구세군의 도넛 레시를 기리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구세군에 따르면 1917년에 프랑스 최전선 근처에서 군인 수천 명의 필수품 비축에 도움을 주기 위해 파견된 여성들이 달콤한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임시 오두막에서 도넛을 구운 것에서 유래됐다고 하죠. 한편 던킨도 이날을 기념해 음료를 구매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클래식 도넛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10대들 사이에서 일명 오르비즈 챌린지가 소셜미디어 상에서 유행처럼 퍼지면서 경찰이 형사 처벌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오르비즈 챌린지는 젤리 형태의 구슬을 장난감 총과 같은 블래스터 장비에 넣어 발사하는 챌린지로 최근 10대들이 이 장난감 총으로 서로를 쏘거나 모르는 행인들에게 발사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앞서 지난 5월 11일 캔사스주에서는 10대의 두 무리가 한 월마트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서로를 향해 오르비즈 총을 쏘다가 상황이 악화되면서 결국 한 소년이 실제 총에 맞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죠. 이처럼 경찰은 오르비즈 총으로 누군가를 쏜 경우 부상 여부에 따라 여러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편 버지니아주에서도 한 남성이 자신의 눈에 10대 소년이 쏜 오르비지에 맞으면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대체로 비슷한 맑은 날씨 이어지겠으나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78도, 밤 최저 57도입니다. 내일 토요일에는 50%의 비올 찬스가 예보되고 있는데요. 낮 최고 74도, 밤 최저 58도. 모레 일요일에 다시 화창하게 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낮 최고 77도, 밤 최저 55도가 예상됩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 심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 시간은 AM 1590 공중파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